앞서 사례자분도 그렇지만 증상을 미리 알고 빨리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뇌졸중의 5대 증상 한번 살펴볼게요.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자꾸 넘어지는 증상.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사례자분도 이런 증상 겪으신 것 같아요, 정 교수님. 예, 첫 번째가 이제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편측의 마비 증상이나 손발 저림 증상은 전형적으로는 팔다리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볼펜을 잡고 있다거나 컵을 잡고 있던 손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놓친다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것 같은 증상이 보통 잘 생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몸의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우리 이제 뒤통수 부분에 있는 손의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에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넘어진다든지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음을 만들어내는 우리 입 주위나 이 목 안쪽에 있는 인두나 후두 주변에 있는 근육의 마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 발음을 잘 하지 못해서 어눌해진다거나 혀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언어 기능을 관장하는 우리 대뇌의 우성반구, 그러니까 즉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 같은 경우는 왼쪽 뇌가 되겠는데 이 우성반구의 언어 기능을 관장하는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말을 아예 하지 못한다거나 표현은 유창하지만 남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이러한 실어증 증상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까 전에 영상 사례자분도 다리가 이렇게 돌아갔다 말씀하셨는데 팔다리가 내 몸 같지 않다 하시면 이제 팔다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뇌졸중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뇌졸중 초기 증상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심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입술 한쪽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정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좌측 뇌에 뇌 손상이 오게 되면 실어증이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할 때 말이 어눌해지는 구음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뇌졸중의 위험인자, 즉 9가지를 내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등의 일반적인 증상과 함께 신체적 증상이 같이 동반되지 않는지를 보고 특히 이 언어마비, 입이 돌아간다든지 침을 흘린다든지 삼킴장애가 생긴다든지 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럴 때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가급적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증상은 눈으로 오는 증상이래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일 수도 있다. 장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물이 약간 두 개로 겹쳐져서 보이면서 정확하게 상이 맺지 않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맞고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양쪽 눈으로 동시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만 봤을 때에 두 개로 갈라져 보이는 현상이라면은 각막 끝 자체의 문제라든지 굴절 이상 등과 같은 안과적 질환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눈으로 갈 수 있는 안구의 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신경들이 대부분 뇌관 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증상이 없을 수도 있나요? 무증상성 뇌경색이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오, 정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두통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또 촬영을 해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던 뇌경색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기 뇌출혈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무섭네요. 이런 것들을 무증상성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뇌졸중의 초기 증상 알아봤는데요. 네. 참 잘 알고 잘 대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뇌졸중 자가진단법과 응급처치법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뇌졸중 초기 증상과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알아볼까요? 거울을 보고 웃어봅니다. 만약 한쪽 입술이 처지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고요. 양팔을 나란히 뻗어봅니다. 한쪽 팔이 제대로 안 펼쳐지거나 축 처지는 경우도 의심 증상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발음을 확인하는데요.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어눌하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세요.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도 지나치지 말아야 할 증상이니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뇌졸중 발생 시 대처법. 먼저 환자를 흔드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환자 발견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가정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신속한 119 신고와 빠른 응급실 내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물이나 약 등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는 행동도 금물. 의식이 없어 호흡곤란을 보이는 환자는 바르게 눕혀서 기도를 연 후 어깨 아래에 수건을 두어 숨쉬기 편하게 합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뇌졸중 증상과 응급처치법 미리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